야, 이거 우려했던 문제가 하나씩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연말부터 금리가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계약 취소가 많아지고 덕분에 대기 기간이 줄어들고 신차를 주고받는 사람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막을 수 없던 게 뭐였나요? 가격이죠. 캐딜락은 신형을 구형보다 저렴하게 출시했지만 얘도 알고 보면 옵션 일부를 뺀 거잖아요. 국산차도 마찬가지죠. 가격만 오르거나 옵션이 빠지면서 가격까지 오르거나 했는데 의외로 이 논란이 현대차가 아니라 쌍용차에서 터졌습니다. 근데 이건 좀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 많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편향된 걸 정말 싫어합니다. 한쪽에 편향되는 순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팩트 자체가 본인 입맛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이걸 편향적이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런 반응이 유독 두드러지는 게 토레스입니다. 장점을 많이 이야기한 만큼 단점도 정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문제, 스마트폰 미러링 문제, 심지어 시승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연료탱크 용량부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UI, 전자장비 오류, 그리고 최근에는 헤드램프 눈사이 문제까지 모든 걸 다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음에도 편향적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굳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지적을 해줘도 불만인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도 어느 순간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쌍용차 이야기는 쉬어가자 생각했는데 이건 좀 바로 잡아야겠다 싶은 내용이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왜 기자분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한번 볼까요? 신차 출고만 기다렸는데 돈을 더 내라는 문자 통보에 소비자가 분통이 터졌다고 합니다. 무슨 차 이야기인지 봤더니 토레스 사진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쌍용차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싶은 생각으로 기사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기사의 요점은 이겁니다. 올해 초에 작년에 계약한 신차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쌍용차가 새해 출고분부터 자동차 가격이 70만원 인상된다는 문자를 보냈고 소비자가 이런 통보를 받은 건 새해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 소비자가 산 차는 토레스였고 이분이 작년 8월에 토레스를 예약 구매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영업사원이 늦어도 10월에는 인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0월은 당연히 작년 10월이고요. 그런데 저희 영상에서도 많이 다뤄드렸잖아요. 10월까지만 해도 어땠나요? 출고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금리의 영향으로 취소가 쏟아진 게 11월 중순쯤부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분은 신차 출고를 마냥 기다렸고 결국 올해 1월 초에 차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29일에 쌍용차가 1월 출고분부터 자동차 가격이 70만원 오를 거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달랑 문자 한 통으로 가격 인상을 공지하는 건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거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비자도 이미 계약서를 쓴 상황이라 당연히 기존 가격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계약 기준이 아니라 출고 기준으로 가격이 적용된다더라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쌍용차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약 당시 가격이랑 다르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게 진짜 부당하다는 게 성립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서 쌍용차만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한테 문자로만 통보하고 다른 보상은 전혀 없었는지, 세 번째는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지 이겁니다. 순서대로 볼까요? 첫 번째, 쌍용차만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죠.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차가 한둘이어야죠. 현대기아차는 기본이고 쉐보레, 르노코리아 할 거 없이 죄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쉐보레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 한국 지사가 국내 배정 물량을 전혀 신경 쓰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쌍용차는 다르죠. 출시 이후로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매량을 기록한 거고 수요가 몰리는 건 회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진짜 수요를 조절해서 출고 시기를 10월로 맞추려면 진작에 가격을 올려서 수요를 눌렀어야 하는데 이랬다면 더 난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가격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세 기준도 계약 당시가 아니라 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만 이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보고도 그래도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한테 전혀 보상이 없었냐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고객들한테 간 문자입니다. 문자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가격이 오른 원인은 반도체 수급이 아직도 원활하지 못하고 원부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건 모든 제조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죠. 최대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 했는데 이걸 하지 못해서 소비자들께 죄송하고 대신 가격만 올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36,000km였던 보증 기간을 57,000km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보상을 해준 거죠. 보증 5년 10만이면 수입차 기준에선 최고 수준입니다. BMW도 이것 때문에 칭찬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요? 다른 브랜드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보증을 늘려주는 거, 금전적인 보상 전혀 없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되는 거 아닐까요?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공정위 매매 약관을 보면요,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에 자동차의 설계나 사양이 변경되거나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자동차 인도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자동차 판매사에서 고객한테 변경된 사양에 대한 내용하고 계약 해제랑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그럼에도 해당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하면 변경된 조건으로 자동차를 인수하면 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출고를 하면 되고 부당하다 싶으면 다른 차를 알아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쌍용차만 그렇다면 문제지만 모든 브랜드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고요. 심지어 쌍용차는 보정을 늘려주는 걸로 일종의 보상까지 해준 건데 이걸 부당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존 보증에서 24,000km를 늘려준 거잖아요.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현대차 보증 연장 프로그램 가격으로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도레스를 투싼급으로 본다면 일반 부품 보증을 24,000km 늘리려면 35만원이 들고 엔진 미션 부품은 509,000원이 듭니다. 총 859,000원이 든다는 거죠. 크기 재원상 산타페랑 비슷한 급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부품하고 엔진 부품 연장에 드는 비용이 무려 114만2천원에 달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쌍용차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냐 이건데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반응을 보면 대부분이 다른 브랜드는 보증도 연장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몇백만원 인상이 아니라는 점도 짚어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도 궁금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 보상이면 기분은 별로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비판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이런 거 아닌가요? 보증 기간을 늘려주는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제가 소비자라면 이런 걸 물어볼 것 같습니다. 보증 기간을 늘려주면 뭐하냐? 부품 수급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쌍용차 관련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부품 수급 좀 잘해달라는 댓글이 꽤 많이 달립니다. 보증 연장을 해줘도 정작 부품이 없으면 소비자들은 수리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잖아요. 현대기아차도 지금 부품이 없어서 3주 넘게 차를 방치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쌍용차라고 오죽할까요? 그리고 서비스센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부품 가격을 점진적으로 낮춰달라, 이런 게 더 필요한 지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차주 입장이라는 감정이입을 아무리 해봐도 차 가격은 60만원이 오르는데 보증을 24,000km나 늘려준다고 하면 오히려 고마울 것 같거든요. 현대차 보세요. 연장 프로그램으로 이 조건을 채우려면 100만원이 넘잖아요. 쌍용차 차주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게 부품 수급이 어렵다, 부품이 비싸다, 서비스센터 품질이 별로다, 이런 거란 말이죠. 오히려 이런 걸 제대로 지적해야 할 때라고 보고요.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형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바로 해주고, 서비스센터가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건 본사에 있는 대형 컨트롤 타워에서 담당하면 소비자랑 트러블도 없고 일처리 기간도 훨씬 빨라질 거잖아요. 현대차도 비슷한 문제로 서비스센터에서 소비자랑 간혹 충돌이 있죠. 그리고 이걸 토레스로 좁혀서 말하자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전자장비 오류입니다. 요즘 아무리 OTA가 대세라고 해도 전자장비 오류가 너무 많으면 차주들 입장에선 이게 베타 테스터지 뭔가요? 아직 애플 카플레이도 추가 안 해주고 주차 센서 같은 것도 오류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파악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인 비판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이제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체 왜 보상까지 해준다는 걸 가지고 소비자들이 분통 터진다는 기사가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내용을 보니까 전혀 분통 터질 일도 아니고 오히려 보증 연장을 해준다는 걸 강조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강조해야 다른 브랜드들도 보증 연장이라도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쌓여있는데 이런 걸 해결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애초에 잘 만들어서 나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이건 냉정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쌍용차가 지금 적자폭을 너무나도 잘 줄이고 있습니다. 매출은 조금 줄었는데 적자는 1,500억이나 개선했습니다. 토레스로 판매량을 끌어올린 거, 이건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잘 나온 것도 인정이고 이전 세대랑 상품성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많은 만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많다는 걸 쌍용차도 제대로 인지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소한 불만들이 나중에는 판매량이 많아진 만큼 커질 겁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죠. 판매량이 1000대인 차는 불만을 품는 소비자도 1000명일 거란 거고요. 5만 대인 차는 5만 명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걸 토레스 단계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후속 모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후속 모델에도 타격이 갈 거고 결국 쌍용차의 징크스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서 모 회사인 KG그룹에서도 심각하게 봐주셨으면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